여보, 저 사람이 계속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통영 바닷가 캠핑장에서 옆자리에 캠핑카를 세운 중년 남성이 자꾸만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58세 김성호는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아내 정화와 함께 시작한 캠핑카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이 낯선 만남은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까요? 지금 이 따뜻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년 가을 부산에서 30년간 제조업 회사 공장장으로 일한 김성호가 마침내 퇴직했습니다. 마지막 출근날 저녁 동료들과의 환송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성호는 아내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 30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길로 출근했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어. 간호사로 정년까지 성실히 일한 정화는 남편의 새로운 열망에 놀랐지만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그를 존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성호는 퇴직금 중 7천만 원을 꺼내 6년 된 이탈리아산 중고 캠핑카를 구입했습니다. 내부에는 침대와 간이 주방, 작은 화장실까지 갖춰진 완벽한 이동식 집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야. 어디든 갈 수 있고 언제든 멈출 수 있어. 우리만의 속도로 살아보자. 정화는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걱정스러웠지만 남편의 환한 웃음을 보며 마음을 눌러두었습니다. 첫 여행지는 전라남도 여수였습니다. 바다를 보며 첫 캠핑을 하고 싶다는 성호의 오랜 로망이었죠. 새벽 5시에 부산을 출발한 부부는 고속도로 위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신혼 같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신혼여행 가는 기분 같지 않아? 여수 돌산대교를 건너며 환호하는 두 사람. 바닷가 캠핑장에서 맞이한 첫 밤은 라면 하나에도 행복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성호는 SNS에 사진을 올렸고 부럽다는 댓글이 쏟아지며 자존심과 자부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했습니다. 지리산 단풍, 통영 바다, 경주 고택을 거쳐 강원도 산골까지 캠핑장마다 만난 동료 여행자들과 모닥불을 피우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던 자유야. 매일 아침 다른 풍경을 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다니.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지날수록 지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주유비만 35만 원을 넘어섰고 톨게이트 비용과 캠핑장 이용료까지 합치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갔습니다. 여보, 이번 달만 벌써 180만 원 썼어. 이렇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성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런데 강원도 산길에서 첫 번째 큰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캠핑카 엔진이 갑자기 꺼져 견인차를 불러야 했고 정비소에서 나온 수리비는 280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이쯤에서 그만하자. 너무 무리야. 하지만 성호는 자존심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이건 마지막이야. 조금만 더 해보자. SNS에서 다들 부러워하잖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손이 떨렸지만 SNS 반응에 사로잡힌 마음이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문제는 계속 반복됐습니다. 냉방기 고장, 수도 펌프 불량, 타이어 펑크까지. 매번 20만 원, 50만 원씩 수리비가 나가며 통장이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여행하던 캠핑 동료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성호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란 게 이렇게 무거운 건가? 그런데 바로 그때
통영 바닷가 캠핑장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캠핑카를 세운 60대 초반의 남성이 자꾸만 성호 부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이 계속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혹시 뭔가 잘못된 걸까? 정화가 불안해하자 성호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그 남성이 직접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쳐다봐서 불편하셨죠? 사실 저도 얼마 전에 퇴직하고 캠핑카를 샀는데 혼자여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조금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이름은 박동수였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35년을 일하다 퇴직한 그는 성호보다 2살 많았지만 캠핑카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아, 그런 것이었구나. 저희도 초보예요. 시작한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성호는 반가운 마음에 동수를 자신들의 캠핑카로 초대했습니다. 정화는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고 세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아내가 작년에 먼저 세상을 떠나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서 캠핑카를 샀어요. 동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호와 정화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밤늦도록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공장에서만 살았어요. 정년 퇴직하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해야 하니까 어려워요. 다음 날부터 동수는 성호 부부와 함께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카 운전법부터 캠핑장 이용 방법, 간단한 요리까지 모든 걸 성호에게 배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성호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고장과 지출 때문에 우울했던 마음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며칠 후 성호의 캠핑카에 또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수리비가 8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또 고장이네요. 정말 힘들어요. 성호가 한숨을 쉬자 동수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젊었을 때 자동차 정비 일을 좀 해봤거든요. 한번 볼게요. 놀랍게도 동수는 간단한 도구로 냉장고를 직접 수리해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80만 원 아꼈네요. 별거 아니에요. 그동안 많이 도움받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그날 밤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 세 사람은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요즘 고민이 많아요. 지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 부담스러워요. 성호가 솔직하게 털어놓자 동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혼자 지내다 보니 깨달은 게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함께할 사람이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도 처음엔 자유롭게 여행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더 소중해요. 며칠 더 함께 지내면서 세 사람은 진짜 가족 같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수는 성호 부부에게 캠핑 기술을 배웠고 성호 부부는 동수에게서 인생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는 날 동수가 갑작스럽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가세요? 좀 더 함께 다녀요. 고맙지만 여러분도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혼자만의 여행을 해보려고요. 작별 인사를 하며 동수는 성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호 씨, 제가 느낀 건데 여행보다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부인을 잘 챙기세요. 저처럼 혼자 남으면 후회해요. 그 말이 성호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제야 성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자유는 SNS의 좋아요와 부러움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었다는 것을요. 동수와 헤어진 후 성호는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너무 무리했나 봐. 이제 우리 속도에 맞춰 천천히 여행하자. 괜찮아요. 저도 즐거웠어요. 특히 동수 아저씨 만난 건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몇 주 후 지리산에서 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산길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가까스로 비상구역에 정차할 수 있었지만 브레이크 시스템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리비가 1천만 원 이상 나온다는 소식에 성호와 정화는 절망했습니다. 이미 신용카드 한도도 초과했고 대출금 이자도 밀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집으로 돌아가요. 두 사람은 눈물을 삼키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각종 고지서와 독촉장들이었습니다. 총 부채가 2억 5천만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결국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캠핑카는 마당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었습니다. 성호는 매일 자책하며 일기장에 썼습니다. 나는 자유를 잘못 이해했다. 준비 없는 자유는 결국 빚이었다. 전세 원룸으로 이사한 후 성호는 야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정화는 학원 보조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호 씨,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여전히 캠핑카 여행 중인데 가끔 통영에서 함께 보낸 시간이 그리워요. 동수의 연락을 받고 성호는 그동안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수는 깜짝 놀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호 씨, 기억하세요. 우리가 함께했던 그 일주일이 제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며칠 후 동수가 직접 성호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원룸 앞에서 제외한 세 사람은 오랜만에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시는군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많이 적응했어요. 동수는 근처 국밥집으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따뜻한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성호 씨, 부인께 제가 그동안 혼자 여행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소중한 건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더라고요. 공원 벤치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세 사람은 다시 한번 깊은 우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SNS에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꿈을 꾸는 건 좋지만 준비 없는 도전은 파멸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수많은 댓글과 응원의 메시지가 달렸고 그 중에는 동수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성호 형, 언제나 응원합니다. 우리의 우정은 캠핑카보다 더 오래 갈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마당에 방치된 캠핑카는 이제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값진 교훈과 소중한 우정을 가져다준 상징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동수는 자신의 캠핑카를 정리하고 서울 근교에 작은 펜션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성호 부부를 초대해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크고 가족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성호와 정화는 고민 끝에 동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캠핑카로 시작된 여행은 끝났지만 그 여행에서 만난 진짜 우정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펜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성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혼자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매일 저녁 세 사람은 펜션 앞 벤치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캠핑카는 없지만 여전히 함께 바라보는 노을은 그 어떤 여행지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어떤 여행보다 소중한 건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우리가 찾던 진짜 자유가 바로 이거였나 봐요. 통영 바닷가에서 시작된 낯선 이웃과의 우정은 이렇게 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